이런 주택들은 전세 가율이 낮아요. 네. 매매가 대비 굉장히 노후된 주택인데 누가 높은 가격의 전세를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네.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좀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내 자기 자본이 장기적으로 묶이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게 괜찮다면 저는 입지적으로 서울 중에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km 정도. 네.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 찐코노미 구독자분들께서 방화동, 천연동, 양재동 이런 지역은 어떨까요? 이 지역은 뭐 사업성이 있나요?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뭐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업성이 좋은 지역, 좀 유망한 지역 또 우리 독자들께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입지적으로는 다 괜찮습니다. 뭐 서울에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양재동 좋죠. 가격이 다를 뿐이고 그렇죠. 이해관계가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요리를 해준답니다. 네. 먹어봐야 알잖아.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요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사업성이 얼마나 좋고 사업성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간적인 사업성. 네.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사업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왜? 비용 처리도 그렇고 뭐 조합이 구성이 돼도 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될수록 금융 비용도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부분 초기 단계고요. 지금 뭐 일반 분양이 몇 개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방화동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 양재동이 안 나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성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입지적으로 본다면 돈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구역들이 있는데 네. 뭐 양재동 뭐 방화동도 당연히 좋고요. 뭐 망원도 있잖아요. 망원도 있고 거여도 있고 풍납동도 있고 그렇죠. 네. 적어도 서울 도심의 한강변 주변 지역들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지역입니다. 한강변. 네. 네. 물론 그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오래 걸린다면 부동산은 사실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거든요. 땅이 있거든요. 땅의 가치가 영속성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왕 장기 투자한다면 저는 뭐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 이런 입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발표된 그 답심리, 저도 최근에 이제 답심리 임장 다른 것 때문에 임장 갔다가 네. 그 지역을 좀 걸어갔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여기가 서울이야? 서울이 이런 낙후된 빌라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라는 예.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지역들이 결국에는 저는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라는 게 이제 뭐 몇십 년을 이렇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그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정비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빠른 호흡으로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게 돈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모아타운도 돈을 최소한 10년, 15년을 우리가 묻어둔다는 게 어떤 장기 예금을 한다는 그렇죠. 마음으로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고 빨리 들어가고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면 빨리 또 환매를 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도 2011년, 12년, 13년 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많이 되는데 마포, 아현 뭐 이런데 급매물을 엄청나게 집어던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기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런 주택들은 전세 가율이 낮아요. 네. 매매가 대비 사실 이게 굉장히 노후된 주택인데 누가 높은 가격의 전세를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네. 전세 가율이 낮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내 자기 자본 비율이나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좀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내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1억 5천원으로 투자할 만한 물건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내 자기 자본이 장기적으로 묶이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게 괜찮다면 저는 입지적으로 기본적으로 서울은 괜찮고 서울 중에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입지적인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들 저는 가급적이면 한강변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km 정도 네. 선을 끊고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라면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임장, 뭐 저희 그 찐코노미 같은 프로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임장 꼭 가셔야 되고 맞습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꼭 가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입지 경쟁력이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은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네.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아타운 지역 투자를 뭐 고려하신 분들께 주의사항 꼭 이것만은 좀 체크해봐라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범주거든요. 예.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 몇 프로에 뭐 사업성이 얼마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요. 얘는 사업성 시뮬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감정 가격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초기 단계라면은요. 일단 처음 단계라면 네. 감정 가격을 높게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감정 결국에는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감정 평가를 높게 받으려면 결국에는 좀 땅 대지 지분이 좀 많이 예. 가진 곳들. 물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대지 지분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초기 단계라면 뭐 단독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대지 지분이 좀 많은 곳들, 도로를 좀 접하고 있는 곳들, 네. 이렇게 감정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구역들이 좋고요. 계약할 때 좀 유의해야 될 게 투기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분 쪼개기 같은 거. 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정하거든요. 네. 서울시에서. 그걸 정하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쪼갠 물건은 오케이 해주는데 이후에 쪼갠 거는 잘못하면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계약할 때 내가 샀는 물건이 입주권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네. 혹시 쪼개기 물건 권리 산정 기준일 그 문서 증서 떼주거든요. 예. 그럼 권리산정 기준일 확인하고 그 이전에 쪼갠 물건인지 이후에 쪼갠 물건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절대 저는 모든 문제는 다 기대감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네. 기대감을 한 15년, 20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10년 만에 되면 와 정말 해피한데 3년, 5년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10년 걸리면은요. 네. 10년이면 빨리 된 건데도 네. 사실은 못 버티고 대부분 던지는 사람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예. 그냥 없어도 되는 돈 한마디로 그겁니다.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 그냥 네. 나는 10년, 20년 장기 상품에 묻어뒀다라고는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네. 이거를 여유 뭐 대출 받고 비자금 털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분 제가 봤거든요. 자녀 결혼 자금인데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걸 좀 불려 가지고 뭐 하겠다고 네. 투입했다가 애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돈이 없죠. 사업성이 안 나오고 네. 하면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절대 그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 그런 네. 돈으로 장기적으로 묻어둬야 되고 들어갈 때는 입지 이왕이면은 한강변이라든지 좀 좋은 입지 네. 도심 입지로 들어가고 계약할 때는 감정 평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 위주로 좀 개별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날씨는 춥지만 부동산 시장엔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